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비용 추정. 이거 참 머리 아프죠. 특히 그 프로젝트 초기에 간이법으로 대충 뽑아본 예산이 나중에 정규법으로 상세하게 보니까 더 적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들 보면서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또 실무에선 어떤 원칙으로 처리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그 두 가지 방식, 간이법이랑 정규법, 이게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간이법은 요구사항 윤곽만 나왔을 때 프로젝트 완전 초반에요. 뭐랄까 평균적인 복잡도 같은 걸로 빠르게 예산감을 잡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스케치 같은 거죠. 대략 이 정도 들겠다 하고. 그렇죠. 반면에 정교법은 상세 설계 다 끝나고 나서 기능 하나하나, 복잡도랑 뭐 필요한 기술 이런 구체적인 걸 다 따져서 예산을 내는 방식 훨씬 정교하죠. 네, 훨씬 정교하죠. 이건 거의 청사진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료들 보면 실무에서는 그 간이법 추정치가 정규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대요. 정말요? 왜 그런 거죠? 간이법은 아무래도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설계를 해야 보이는 어떤 숨겨진 복잡성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기존 시스템 연동 문제라던가 아니면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놓치기 쉬운 거죠. 평균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 특수한 상황들을 다 반영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개별 기능의 특수성 반영이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이법이 초기엔 빠른 판단을 돕지만 디테일엔 한계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이렇게 두 추정치 차이가 날 때, 특히 간이법이 더 적을 때요. 최종적으로 뭘 따라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실무 원칙이 나옵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마지막에 비용 정산할 때는요. 반드시 정규법으로 산정한 결과를 공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규법?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규법이야말로 실제 개발 범위, 기능별 난이도, 또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현실을 제일 정확하게 반영하거든요. 신뢰도나 객관성 면에서 훨씬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죠.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프로젝트 하다가 예산 부족해서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와, 그 점은 확실히 기억해야겠네요. 최종 기준은 정규법이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간이법이 덜 정확하고 또 종종 낮게 나온다면 처음부터 왜 쓰는 거죠? 괜히 기대치만 낮춰서 혼란만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간이법이 최종 기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역할이 있어요. 자료에도 보면 간이법은 프로젝트 초기, 정보가 아직 부족할 때요. 뭐 사업 타당성을 보거나 여러 대안 중에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입찰 제안서에 넣을 견적을 빨리 내야 할 때, 이럴 때 유용하죠. 일종의 빠른 필터링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초기 가이드라인 역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군요. 초기 방향 설정에는 좋지만 결정은 정규법으로. 그럼 만약에 간이법 예산으로 일단 사업이 시작됐어요. 근데 정규법으로 다시 보니까 돈이 훨씬 더 필요하네? 이렇게 되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런 상황 실제로 많죠. 그때는 피하면 안 되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정규법 산정 결과를 이제 명확한 근거로 딱 제시하면서 예산 증액을 공식 요청하거나 아니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죠. 내부에 설명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정규법 결과가 왜 타당한지 설명하고 예산 조정을 이끌어내야죠. 만약에 이미 간이법으로 계약까지 했다면 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정규법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금액 변경 협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까지? 네. 물론 계약서 조항을 잘 봐야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근거, 즉 정규법 결과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보통 논의가 가요. 듣고 보니 명확해지네요. 결국 간이법 추정치가 정규법보다 낮으면 신뢰도 높은 정규법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필요하면 예산 증액이나 계약 조정을 해서 현실화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군요. 맞습니다. 간이법은 초기 참고용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현실을 반영한 정규법에 맡겨야 프로젝트 안정성이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길게 보면 훨씬 효율적이고 문제도 덜 생겨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오늘 다룬 이 소프트웨어 예산 문제처럼 당신이 하는 다른 업무나 개인적인 계획에서도 있잖아요. 초기에 좀 막연한 예측이랑 나중에 상세 분석해서 나온 현실적인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 그럴 때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더 상세하고 현실적인 근거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의외로 다른 데서도 쓸모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생각해 볼 거리네요. 오늘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의 두 방식, 그리고 그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실무에서 대처하는지 그 원칙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궁금증 해소에 또 실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